컴퓨터 사이언스 주제에서 키워드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발표하게 된 이르표 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톡에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 미리 대본 관련한 블로그 올라갈 거를 미리 보고 들었어요. 혹시 안 보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목차인데요. 오늘 개요 그냥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컴파일러는 말씀드리고 인터프리터는 뭔지 그리고 아주 정리하고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개요. 우리가 이제 IDE라고 해서 이제 공통 이제 개발 환경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편집 툴로 이제 소스 코드를 막 작성을 해요.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그죠. 여러분들 되게 많이 쓰신 보통 이제 컴솔하면 1학년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것들 해서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우리가 작성하는 이 언어대로 컴퓨터가 곧장 바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저희랑 컴퓨터와 관계는 약간 저희랑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고 저기 터키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이제 한국어랑 터키어 얘기하면 서로 못 알아듣겠죠. 바디랭귀지는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하고 이제 다른 언어로 대화를 할 때 중간에 통역이 한 명 필요한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언어 자체에도 이 언어를 쉽게 사용자에게는 쉽게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그걸 쉽게 변환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다 언어화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소통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꽤 걸리더라도 어떤 컴퓨터, 기계어 혹은 어셈블리어로 변환을 하는 과정은 무조건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점에 그 변환, 통역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언어 종류가 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 작성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코드 전체를 변환하는 과정에 통역이 일어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소스 코드 하나의 소스 코드 표현식을 가져와서 해석해서 실행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뉘어집니다. 그거에 따라 각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우리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변환하느냐에 따라 언어 종류가 달라진다. 하지만 피치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언어 종류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사실 언어를 주제로 뽑은 이유가 이거 약간 모든 이제 약간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언어가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전체 과정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좋아서 우리가 이걸 쓰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약간 예를 들어서 나 개발 좀 한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 C 언어 배우는데 그게 뭐야라고 하면은 그냥 C 그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잘 알아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자, 일단 컴파일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사실 위키백과에서 이제 그대로 가져오려다가 좀 어렵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살짝 순화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 사용자가 우리겠죠?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읽을 수 있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코드로 변하는 과정 자체를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언어는 사실 계층이 있어요. 가끔은 저희가 보면 이거 고급 언어야, 이거 저급 언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성질이 더워서 저급 언어야, 얘가 좋아서 프리미엄이어서 고급 언어야가 아니고요. 일단은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레벨이 나뉩니다. 레벨이 나뉘는데 디테일한 글은 사실 좀 가장 아래 있는 거는 하드웨어고요. 그 다음이 머신 랭귀지, 그 다음에 어셈블리 랭귀지, 하이 레벨 랭귀지가
4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 이 레벨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뭐로 급을 나누느냐. 먼저 말씀드리면 추상화 정도로 그 레벨을 나눕니다. 저급 언어는 말 그대로 정말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로 옮겨주세요 자체가 하나예요. 그렇게 적히거든요. 더 이제 뭐랄까 좀 더 직관적인 거는 기계한테 직관적인 거니까 뭐 바이트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약간 기계와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을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추상화된 거, 한 단계 더 추상화된 거, 여러분이 쓰는 C는 엄청 추상화된 거. 추상은 디테일한 거에서 공통점 묶어가지고 약간 좀 더 애매모호하게, 쉽게 얘기하면 애매모호하게 나타내는 걸 추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입설, 특히 컴소 기준 같은 게 소입설, 창수프, 아니면 여러 다른 이제 과분들은 창컴에서 다루는 파이썬하고 C 등등의 모든 언어들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추상화 레벨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컴파일을 이제 단어 개념을 잠깐 좀 설명드리면 이런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이제 고급 언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그렇게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이제 이런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머신랭귀지보다 좀 더 이제 저급의 언어로 이제 바꾸는 것, 전환하는 것 자체를 컴파일 건데요. 네. 컴파일러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전공 시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확실하게 이 과정이 뭘 의미하는지만 저희가 캐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전공자들이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나중에 컴파일러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이제 나중에 3학년 2학년 그 정도 좀 어려운데 컴파일 과정은 코드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드를 할 때 어떠한 라이브러리에서 작성된 함수야 라고 하면 저희가 임포트 같은 걸 하죠. 인클루드 한다거나 C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시 모아서 한 파일로 모은 다음에 어셈블리어 등으로 변환한다가 컴파일러 전체 과정입니다. 근데 자바는 조금 다른데 자바는 사실 여기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자바는 이제 그러니까 기계어 혹은 어셈블리어로 변환하는 거를 컴파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바에서의 컴파일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계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해석할 수 있는 중간 코드가 있어요. 점 클래스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으면은 관심 갖고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컴파일 언어는 무엇일까? 컴파일을 봤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랭귀지 고급 언어가 뭐고 저급 언어가 뭔지도 알았는데 컴파일 언어가 뭐지? 말씀드리면 이제 컴파일 언어는 컴파일 타임의 모든 소스 코드를 한 번로 기계에 변환해서 산출물을 내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각 언어마다 내는 산출물의 타입은 다 다릅니다. 아까 자바 좀 다르다고 했었죠. C하고 C++은 같아요. 근데 C 플러스도 나오는데 C 플러스는 무시해주세요. 플러스 무시. C랑 C++ 두 개는 세트다. 이렇게 근데 이 컴파일 언어의 장점은 한 번만 컴파일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걸 실행하잖아요. 그럼 속도가 되게 빨라요. 왜냐? 컴파일을 해놨기 때문에 기계가 직접적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빠릅니다. 정확히는 비교적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전체 코드 규모가 매우 크다 보면은 컴파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게 그래서 문서 그냥 뭐 종이 쪼가리 하나 적혀 있는 문서 하나를 번역하는 것과 책 한 권을 번역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 규모와 복잡도가 좀 높다면 컴파일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코드가 만약에 내가 한 줄 잘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코드 수정을 해서 다시 또 실행 파일을 만들려면 그것조차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컴파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컴파일 타임 자체가 하나의 큰 리스크로 있다는 거. 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프리터는 영어 그대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번역가. 인터프리터는 일단 뭐냐면
프리트하는 얘가 인터프리터예요, 사실은. 사용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곧바로 실행하는 그 런타임 시에 곧바로 해석해서 하는 얘예요. 아까 컴파일 언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컴파일을 다 하고 나서 그거대로 컴파일 한 번만 가지고 했었잖아요. 전체 다 컴파일을 한 다음에. 얘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필요한 거 하자 라는 느낌입니다. 그때마다 곧바로 소스 코드를 긁고 와서 부문별로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좀 특이한 게 고급 언어로 작성된 언어를 바로 기계어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간 형태로 번역을 하고 실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컴파일을 하는 시간이 없어요. 인터프리터의 동작을 여러분들 수많은 글을 찾았는데 이게 가장 간단한 거고 이것도 다 설명 안 돼요. 왜냐면 인터프리터 동작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중요합니다. 핵심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 좀 말씀드리고 갈 건데 소스 코드를 런타임에 로딩을 하고 바로 아웃풋을 내놓는다가 전체 동작의 핵심이에요. 정확히 뭐냐면 렉싱이 받아온 소스 코드 구문을 토큰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토큰화시키고 파싱한 다음에 그거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고 처리하는 건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프리터를 쓰면 한 줄 한 줄 바로 해석해 주는구나 하시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터프리터 언어란 못하네. 컴파일러는 아니고 인터프리터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매트랩 많이 써보셨나요? 매트랩? 혹시 전공 시간에 매트랩 쓴다? 이상한 사람 누가 이거? 매트랩 좀 화나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아무튼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코드를 실행하는 언어를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의미를 하고요. 매트랩은 수학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많이 사용할 파이썬 혹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루비 등의 언어가 다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를 저희가 많이 쓰게 됐고요. 특히 이제 우리 백엔드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MLDL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아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거에 대한 이제 또 설명을 쭉 하면은 이 언어가 가진 특성을 얘기하면 또 한 3시간 되거든요. 이제 그거 지금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정말 좀 원래는 앞에 이름이 자바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바랑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루비라는 언어는 서버를 운영할 때 쓰는데 저는 종종 씁니다. 이제 서버를 간단하게 띄우고 이제 뒤에서 이제 레이크라는 패키지 관리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는데 되게 용이해요. 루비라는 서버 언어구나 이런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한 줄 한 줄 긁어와서 그걸 해석하고 실행시켜준다. 네, 그 두 가지만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컴파일러 언어는 빌드 시에 사용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전부 다 번역을 해요. 전부 다 번역을 하고 실행 파일로 만들어 둔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환경, 그러니까 런타임 혹은 프로그램 자체를 위한 인터프리터. 그리고 코드 실행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파일러로 결과물을 실행하는 방식이고 인터프리터 언어는 런타임의 소스 코드를 변환해 주는데 이거 덕분에 되게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주요 장점을 두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컴파일러 언어의 경우에는 한번 컴파일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실행수가 매우 빠르고 그다음에 이게 기계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다시 뜯어가지고 원래 코드를 돌리는 그런 기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아주 막 그렇다고 완전 원본처럼 돌리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상당히 강합니다. 이건 한번 컴파일된 거는 뜯어보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디버깅하고 나서 나 이거 수정을 해야지 하고 이제 결과를 반영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
학생 차원에서 쓰는 코드임에도 규모가 좀 있으면 한 컴파일하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서마다 컴파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계한테 번역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마다 듣는 언어가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다른 컴퓨터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각 프로세서에 맞게 컴파일을 해야 돼요. 이 프로세서마다 사실 컴파일 해야 된다는 게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환경마다 컴파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 언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인터프리터가 있으면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가를 두고 그냥 나 얘랑 얘기하는 나 한 문장 얘기하면 얘가 해석해서 주고 그런 방식으로 주고 받는 거고 따라서 플랫폼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에 파이썬 깔면 파이썬 언어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다른 이제 소형 기기에도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면은 파이썬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인터프리터가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줄 한 줄마다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 수정하는 것과 코드 수정하고 코드 수정하고 디버깅하는 거 매우 그냥 바로 그냥 한 줄 한 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코드 실행할 때마다 이 변환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자주 일어나면 시간이 상당히 돼요. 실제로 실행 시간 차이가 컴파일 시간을 제외하면 왼쪽이 한 0.1초 걸리면 오른쪽이 한 1초 걸려요.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보안을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코드 자체를 어떻게 변환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가 보여지는 수준이어서 여러분들을 이제 실제로 어떤 웹사이트 접속했을 때 그 개발자로 보시면 콘솔에 이제 주르륵 HTML 뜨잖아요. 그것도 다 사실 이제 웹 브라우저가 파싱을 해서 이제 결과물을 딱 내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딱 보면은 바로 이제 골격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거를 적용하는 여타 파일들도 인터프리터 파일들도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난독화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보안을 시작해서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차이점 알아봤고요. 오늘 제 세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